네, 세 번째 코너입니다.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 오늘도 자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면 예, 각종 무슨 협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연맹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. 예, 맞습니다. 별의별 그 듣보잡 협회도 많고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모임 협회들이 많은데 일단 또 제가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네. 이 코인들이라든지 유통되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네. 거래소의 개수가 또 너무 많다라고 네. 말씀을 드렸었죠. 네, 그만큼 이 협회에도 굉장히 많죠. 네, 그러니까 저도 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협회가 있는지 뭐 협회마다 특성이 뭔지 처음에는 좀 세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지경이기도 계속 합니다. 그냥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분파돼서 또 늘어나고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쪼개지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. 그게 또 뭐 어디 뭐 인증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네.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. 그냥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기자님이랑 같이 뭐 우리도 협회 하면 하나 그렇죠.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. 최근에 국내 5대 거래소 빗썸 업데이트를 포함한 5대 거래소가 한국 블록체인 협회를 탈퇴를 했었죠. 이번 좀 사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죠. 굉장히 네. 좀 이 반향이 큰 사건이라고 네. 할 수가 있겠죠. 왜 그런 거죠? 일단은 이 국내 5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네.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네. 그런 규모의 거래소들입니다. 네. 근데 이러한 거래소들이 특히 이 특근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 5개 거래소가 한 협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블록체인 협회,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어떤 파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하겠죠. 네. 근데 이 협회에서 일제히 5개 거래소가 모두 탈퇴를 한다. 네. 그리고 마침 그 시점 자체가 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회, 네. 협의체인 이 닥사가 네.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이번 그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기여한 바가 맞나요? 일단은 뭐 그것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네. 한데요. 네.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2019년에 창설이 된 이후에 이제까지 뭘 했냐? 네. 적어도 이 가상자산 뭐 어떤 산업이라든지 재단, 거래소 네. 이런 사업자들이 어떻게 좀 활동을 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활로를 열어줬다라고 네. 한다면은 뭐 비판받을 필요가 없겠죠. 네. 오히려 잘 한 거니까. 네. 근데 실제로 2019년에 우리나라 이 가상자산 산업 어떻게 됐습니까? 지금도 이 재단이라든지 거래소 운영하기가 굉장히 많이 좀 팍팍해졌다라는 네.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2018년도죠. 그때 네. 한번 코인 시장이 폭락이 왔을 때 네. 그때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이 많이 좀 정비가 되고 이런 블록체인 협회가 그런 거에 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 봐요.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은 네. 회였죠. 이 네. 산업에 있어서. 네. 특히 2017년에 뭐 비트코인이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. 아마 이 뭐 은행권이라든지 증권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가상자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냐. 네. 이 자금의 흐름이 왜 갑자기, 왜냐면 이건 갑자기 발생한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 시점에서 좀 빠르게 협회를 구성을 하고 네. 뭐 정책을 연구를 한다라든지 규제안을 마련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. 그게 너무 늦었다. 네.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번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5대 거래소 탈퇴뿐만이 아니라 아예 해산을 시켜버린다면서요? 그렇죠. 이번 달 이내로 이 뭐 총회를 거쳐서 네. 이 블록체인 협회 자체를 좀 해산을 시킨다라는 네. 그런 보도가 나왔었고요. 특히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의 거의 주 멤버들이 이 5개 거래소 이외에는 네. 사실 그렇게 뭐 주목할 만한 그런 멤버들이 거의 없다시피 네. 하다라고 봐야죠. 현실적으로는. 네. 근데 이 5개 거래소가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협회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. 네. 결국 협회와 이 거래소들 간의 갈등이 주 원인인데 어떤 갈등들이 있었죠? 일단은 이 협회가 거래소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뭐 종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. 그런 상황이었죠. 그런 와중에 이 블록체인 협회가 모든 권한을 좀 손에 쥐려고 했다. 네.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사실 뭐 5개 거래소가 모였다라고 했을 때는
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네.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참여해주는 거래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그 이 거래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반대로 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네.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한데 반대로 지금 이 협회에서는 특근법 시행 이후에 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앞두고 이 뭐 어떤 모든 권한이라든지 네. 감시 감독 네. 그리고 이 협회 차원에서의 제기를 해야 될 어떤 각종 뭐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무조건 협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권한을 좀 손에 쥐려고 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. 뭐 권한을 많이 가져가는 거야 좋은데 예. 그만큼 권한에 비례해서 의무를 안 했다는 현상으로 풀이해도 되는 거죠. 그렇죠. 의무를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딱히 뭐 의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결과가 없었다. 결과가 없었다. 네. 그야말로 뭐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. 그렇죠. 애초에 이게 왜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보고 계속해서 이 협회에서 뭐 내놓는 사항이라든지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왜냐면 5대 거래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협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협회에서 내놓는 어떤 뭐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책 연구들이 실제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 협회 차원에서 마땅히 지금 조치를 취한 게 없어요. 네. 오히려 이 협회가 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던 게 아니냐. 네. 그러면 굳이 이 5대 거래소가 협회에 포함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네.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왔거든요. 네. 이번 그 디지털 자산법 제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 블록체인 협회가 감독 인증 권한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벌이는 뭐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뭐 고름들이 많이 터져 나왔다면서요? 그렇죠.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. 이 곪은 게 네. 곪을 대로 곪아서 네. 결국엔 터졌다. 네. 왜냐하면 이 사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어야 됐다라는 네. 판단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뭐 테라 루나 사태 때문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5대 거래소가 이미 협회에 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. 네. 그럼 이 안에서 얘기를 했어도 되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. 네. 근데 지금 닥사를 새로 만들었죠. 네. 닥사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뭐 디지털 자산법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있어서 뭐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 것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었던 어떤 조직에 좀 많이 불만이 있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. 네. 특히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 뭐 원만하게 좀 의견을 정부 차원으로 뭐 제공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이 5대 거래소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다. 왜냐하면 이 5대 거래소 나름대로도 어떤 그 반사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그 거래소가 아니라 본인들이 얻어갈 어떤 이익에 좀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이번 그 초대 그 회장이 그 전에 삼성전자에 계셨던 진대재 씨였죠? 그렇죠. 상당히 그 유명하신 분인데 뭐 이런 분이 하셔도 잘 안 됐나요? 일단은 이 진대재 씨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. 네.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진대재 펀드도 유명하고. 예 그리고 뭐 저기 그 전 정보통신부 네. 장관도 지내셨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IT 업계의 큰 어른이시죠? 그렇죠. 예, 멘토시고. 근데 이 지금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을 초대 네. 회장으로 맡으시면서 네. 약간 그 시기에 좀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. 이분과 네. 관련해서 특히 뭐 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명한 게 이 네. 강남의 쟁골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. 여기서 좀 뭐 어떤 갑질 의혹에도 휘말리셨고 어떤 갑질 하셨죠? 일단은 그 쟁골마을이라는 곳이 네. 굉장히 강남에 있어요? 쟁골마을이라는 강남에 있습니다. 뭐 시골도 아니고 강남에 쟁골마을이라는 곳이 저도 생소한데. 되게. 네, 이름 자체는 굉장히 시골스럽죠. 네. 근데 이 쟁골마을이라는 곳이 좀 뭐 유명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가 봐요. 아. 그 기본이 뭐 몇 평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. 집을 네. 지을 때는 이런 게 뭐 이른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나 본데 뭐 한 가족이 40평대 땅에다가 20평대의 집을 짓겠다라고 네.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온 동네 주민들이 이 가조의 공사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정도로 네.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갑질 사건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죠. 네. 근데 그 갑질 사건의 거의 뭐 주동자로 보인 분이
뭐 그 여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.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진대재 씨의 사모님 와이프. 예 되신 분이었다. 아니 40평 땅에 20평을 짓고 10평을 짓고 왜 간섭을 하죠?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집을 짓든 사실 계집을 짓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? 뭐 텐트를 치든 그게 뭐 남의 사적 재산에 왜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.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 사례에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많이 좀 예.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어쨌든 약간은 좀 우리가 좀 주제가 벗어나긴 했는데 뭐 그런 스캔들이 있다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.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면 이런 협회 운영에 있어서 거래소들이 비용적 부담도 상당히 컸다면서요? 그렇죠. 네. 일단은 이 협회에 가입한 게 비단 거래소뿐만은 아니었을 네. 거예요.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집단이라든지 네. 이런 뭐 연구 기관도 굉장히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었을 것이고 네. 이런 곳에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네. 협회비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그 뭐 약간 좀 영세한 업체들 아니면 뭐 중소 규모의 업체들이 그 정도 냈었고 또 이 거래소에는 별도로 약간 그 수억 원에 상당하는 협회 비용을 또 청구를 해서 받아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럼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뭐 몇 억씩이나 뭐 협찬을 하고 네. 이 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마땅히 이루어진 건 없어요. 뭐 돈을 받았으면 서비스가 있어야지 당연히. 그렇죠. 네. 근데 네. 뭐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네. 반영된 게 전혀 없고 네. 특히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왔을 때 그래도 거래소 차원에서 좀 수억 원의 어떤 협회비를 내고 네. 참여를 했다라고 했으면 그 거래소 차원의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네.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협회가 모든 권한을 다 쥐려고 했다. 네.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비단 지금 한국 블록체인 협회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협회가 많은데 예. 이런 협회가 잘 되려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죠? 일단은 지금 뭐 수많은 협회들이 많이 난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협회들이 모두 잘 될 수는 없습니다. 네. 이 지금 뭐 협회만 하더라도 열 몇 개, 20몇 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 아무래도 좀 많이 정신없고 산만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협회 같은 것도 그 정부 차원에다가 제공하는 그런 어떤 제한 사항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허가제 혹은 인증제로 갔으면 좋겠다. 네. 예, 이 협회도 뭐 만든다고 해서 그냥 협회로 인정을 해줄 게 아니라 네. 좀 이 거래소도 250개 넘어간 거래소 중에 지금 5개 살아남지 않았습니까? 네. 이런 식으로 정말 좀 진정성 있게 네. 어떤 정책 연구를 하는 그런 협회에만 뭐 인가를 내주자라는 네.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또 반대로 이 협회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자정 활동을 해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협회의 설립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 그리고 뭐 투자자의 거래 환경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력하게 좀 어떤 편의를 봐주자 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자라고 정부 차원에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진정성이 아니라면 네. 사실 그런 협회가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. 뭐 동아리를 만들거나 개모임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? 일단은 지금 뭐 이 한국 블록체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네. 목적성은 많이 달성을 했죠. 네. 뭐 협회비도 많이 받았고 네. 뭐 그래도 2019년 이후에 뭐 한 4년 정도 또 유지를 해왔으니까.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거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. 뭐 닥사가 나오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협회 운영이었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. 이런 협회들을 보면 업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익은 또 고민한다 하더라도 예. 투자자들에 대한 안전보호장치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전혀 뭐 기여도가 없죠 지금. 그렇죠. 이 협회가 오로지 집중하는 건 이 뭐 거래소 네. 운영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. 뭐 네. 재단 운영 편하게 하게 해주세요. 네. 뭐 세금 유예해주세요. 이런 부분에만 좀 집중을 했지 이 투자자의 안전보호 네.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라고 네.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런 블록체인 협회가 아니라 이 실제로 정책을 입법을 하는 분들,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네. 거죠 지금은. 결국 일반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협회님 어디 관심이 없죠.
관심이 없을 뿐더러 모르죠? 뭐 안 다치더라도 네. 찾을 수가 없는데. 네. 그러니까 이 이름도 굉장히 비슷해요. 네. 뭐 블록체인 협회, 뭐 한국 블록체인 협회, 네. 뭐 한국 가상자산 협의회, 뭐 거래소 협의회 이름이 이렇게 많은데 네. 그럼 알고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솔직히 이 협회가 뭐 하다못해 5대 거래소 들어가 있는 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뭐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저걸 뭐 하러 네. 궁금해 하겠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김영석 의원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예. 뭐 여러 가지 협회, 협의회, 무슨 연구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항상 퀘스천이 드는 게 과연 저분들 뭐 먹고 사시나 소득이 뭔가에 대한 되게 퀘스천이 많이 들 정도로 정체 불분명한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러니까 또 정말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뭐 한 번은 제가 어디 협회 컨퍼런스에 네. 또 뭐 좀 와주십사 하고 이메일을 받아서 뭐 연락해보고 갔어요. 네. 그게 정말 이제 뭐 갈 필요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. 뭐 이런 협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네. 가봤는데 일단 규모가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네. 작았습니다.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 곳이 네. 굉장히 작고 그야말로 회의를 한 거네요. 그렇죠. 뭐 한 그때 20명이나 참석을 했을까요? 네. 해갖고 그 결국엔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저희 협찬을 좀 해달라 네. 이런 좀 내용이 있더라고요. 많이 허탈하셨겠어요, 나오시면서? 중간에 나왔습니다 저는. 네. 예. 네,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그 5대 거래소 협회를 탈퇴하면서 닥사에 집중하기 위한 뭐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죠. 이 5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닥사를 또 만들고 나서 네. 이 블록체인 협회를 탈퇴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는 이 협회에 이렇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네. 집단보다 실제로 우리가 좀 직접 이 닥사를 만들어서 진정성 있게 열심히 네.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다만 또 아쉬운 부분은 닥사가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3주가 네. 다 돼가죠. 마땅히 지금 뭐 진행된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. 그러면 단순히 이 협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냥 뛰쳐나와서 뭐 그 협의회를 만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5개 거래소가 좀 직접 네.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 이번에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정말로 그 제도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손질을 많이 해야 되고 예. 이번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소일거라도 외양가를 고쳐야 되잖아요. 맞습니다. 튼튼하게. 예. 이번엔 좀 좋은 제도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닥사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제 더 이상 뭐 끌 시간도 없고 네. 더 이상 끌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. 이제는 뭐가 좀 나와야죠. 그렇죠. 네,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김영석 자문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